유럽의 이 나라에는 지적이고 금발이며 무려 4개 국어에 능통한 여성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혼자일까요? 이곳은 데이팅의 낙원일까요? 그리고 그 많던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라트비아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의 여행 버킷리스트에 추가되었나요? 라트비아는 유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비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여성 100명당 남성은 고작 85명 남짓이죠. 도시로 가면 그 숫자는 더 낮아집니다. 소련 붕괴 이후 라트비아는 심각한 경제적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었으며 희망은 사라져갔죠. 그래서 특히 20대와 30대의 많은 남성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보수와 새로운 시작을 찾아 짐을 싸서 서유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라트비아 남성들은 유럽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라트비아 여성들은 남성보다 10년 이상 더 오래 삽니다. 무려 10년이나 말이죠. 그렇다면 이곳에 남겨진 여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라트비아 여성은 교육 수준이 높고 커리어 지향적이며 여러 언어를 구사합니다. 석사 학위를 가지고 법조계나 IT 업계에서 일하며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지만 여전히 혼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만난 한 현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외로운 게 아니에요. 지친 거예요. 이곳에 남은 남자들 중 많은 이들이 망가져 있어요. 어떤 이들은 술에 너무 의존하고 어떤 이들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죠. 우리는 그저 다정하고 강하고 우리를 진심으로 바라봐 줄 사람을 원해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이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여러분도 아마 고정관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키가 크고 금발에 우아하다는 이미지 말이죠. 네, 라트비아에서 그 이미지는 종종 현실과 일치합니다. 라트비아 여성들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25세에서 34세 사이 라트비아 여성의 51% 이상이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3개, 때로는 4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여성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영어, 그리고 어쩌면 독일어까지 말이죠. 낮에는 코딩을 하고 밤에는 러시아 문학을 읽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가르치고 디자인하고 굳이 소셜미디어에 자랑할 필요도 없는 스타트업의 기술팀을 이끌기도 하죠. 저희가 만난 한 여성은 19세기풍 아파트에서 본인만의 번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또 다른 여성은 태양광 엔지니어링 회사를 경영하면서 집에서 직접 호밀빵을 굽기도 합니다. 한 현지 여성은 우리는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생각하기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만약 여러분이 순종적인 파트너나 인스타그램 스타일의 여성스러운 에너지를 기대하고 이곳에 온다면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라트비아 여성들은 전통적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가족과 안정, 예의를 중시하죠. 하지만 동시에 깊이 있는 대화, 감성 지능, 자기 절제, 그리고 장기적인 사고방식을 기대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으시나요? 그건 무례한 겁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나요? 그건 열등감으로 보일 뿐이죠. 뻔한 작업 멘트를 쓰시나요? 정적을 마주할 준비를 하세요. 이곳은 로스앤젤레스나 마이애미가 아닙니다. 이곳의 플러팅은 더 조용하고 미묘하며 신뢰를 쌓아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팅 앱은 어떨까요? 물론 사용은 하지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라트비아인은 여전히 친구의 소개나 공통의 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만남을 선호합니다. 가벼운 만남은 이곳의 기본값이 아닙니다. 많은 현지 여성은 가볍게 즐길 사람이 아니라 진지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인한 어머니와 과묵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드라마틱한 관계보다는 안정감, 차분함, 그리고 정서적 교감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느리지만 의미 있는 데이트를 할 준비가 되셨나요? 기대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제 왜 사람들이 라트비아를 거인들의 나라라고 부르는지 밝혀드릴 테니까요. 라트비아는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들이 사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평균적으로 라트비아 남성의 키는 약 180cm에 달하며 여성은 거의 170cm입니다. 덕분에 라트비아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꾸준히 키가 큰 나라 2위 안에 듭니다. 이건 단순히 유전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활 방식의 영향도 크죠. 든든한 식단, 긴 팔다리, 그리고 천연 식재료와 깨끗한 공기, 활동적인 생활 속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라트비아어는 오늘날 유럽에서 사용되는 가장 오래되고 복잡한 언어 중 하나입니다. 발트어족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리투아니아어 딱 하나만이 같은 언어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라트비아인은 놀라울 정도로 다국어에 능통합니다. 수도 리게에서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영어가 널리 통용됩니다. 러시아어도 흔히 쓰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죠. 한 현지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죠. 이게 바로 이곳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잡담으로 공기를 채우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말투와 예의, 그리고 호기심을 아주 주의 깊게 살핍니다. 리게 발을 내딛는 것은 마치 소련의 각주가 달린 동화책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깨끗한 거리, 돌로 지어진 교회들, 뾰족한 첨탑이 있는 여느 유럽의 작은 수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무언가 눈을 사로잡죠. 라트비아는 세계에서 천연금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70%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그보다 더 많다고 주장합니다. 길 한복판에서 틱톡을 촬영하는 군중은 볼 수 없을 겁니다. 리가는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죠. 그리고 운이 좋다면 이 나라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행사인 고 블론드 축제 기간에 방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이건 흔한 바비 인형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2009년 라트비아의 금융위기 속에서 탄생한 고 블론드 축제는 국가적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대담하고도 재치 있는 행사였습니다. 파티로 위장한 일종의 시위였죠. 나라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여성성과 희망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리게에서 매년 열리는 이 축제는 금발 여성들과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음악과 퍼레이드, 사교 행사를 즐기는 날입니다. 하지만 리게는 축제에 그 이상의 매력이 있습니다. 올드타운으로 발을 들이면 시간이 느려집니다. 자갈길은 중세시대의 탑을 끼고 굽이치고 구리 지붕을 얹은 대성당들은 북유럽의 늦은 햇살 아래 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늘어선 카페에서는 예술가들이 낡은 수첩에 스케치를 하고 노인들은 아무 말 없이 블랙커피를 마십니다. 도시의 이 구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모든 문턱과 돌 하나하나에 역사가 담겨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곳은 물가가 저렴한 유럽이라는 점입니다. 프랑스나 독일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식사, 숙박, 심지어 치과 치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관광객 인파에 치이지도 않죠. 적어도 지금은 말이죠. 크루즈 관광객들을 겨냥한 비싼 식당은 건너뛰세요. 대신 북쪽의 미에라 이엘라, 즉 평화의 거리로 발길을 옮겨보세요. 리가의 카운터 컬처 반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잊힌 소련 소설들이 빼곡히 꽂힌 인디 서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고 블론드 축제 기간에 리가를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언더그라운드 예술과 여유로운 카페, 도시 이면의 모습이 더 끌리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조용하고 오래된 나라가 어떻게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텍 허브 중 하나가 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라트비아는 전 세계 인터넷 속도 상위 5위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광섬유 연결, 저렴한 모바일 데이터, 그리고 탄탄한 인프라 덕분에 디지털 노마드와 원격 근무자들에게는 꿈의 장소죠. 미국의 비싼 도시 물가나 동남아시아의 불안정한 와이파이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에게 라트비아는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리가의 공유 오피스들은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불하는 비용의 아주 적은 일부만으로도 진한 커피와 소음 없는 환경, 그리고 안정적인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라트비아는 2004년에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나라는 조용한 결단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재건해왔죠. 현재 주요 산업 분야로는 정보기술, 물류 및 제조업, 관광 및 에코여행, 그리고 농업과 푸드테크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고 조세 제도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수도 리가는 이제 발트해 지역의 금융 및 스타트업 중심지 중 하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수준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세전 평균 월 소득은 약 196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돈을 벌 계획이라면 검소하게 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달러나 유로로 소득을 올린다면 여러분의 돈은 아주 큰 가치를 발휘할 겁니다. 리가 중심가의 방 하나짜리 아파트 월 약 56만 원에서 84만 원, 한 달 식비 약 28만 원에서 42만 원, 별표 괜찮은 현지 식당에서의 2인 저녁 식사 약 3만 5천 원에서 4만 2천 원, 초고속 인터넷 한 달에 약 2만 1천 원, 절약하며 유연하게 생활한다면 리가에서 한 달에 210만 원 미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공간을 공유하거나 시내 중심가를 벗어난다면 그보다 더 적게 들겠죠. 라트비아는 의료와 교육 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는 저렴하지만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지인은 빠르고 현대적이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인 사설 클리닉을 이용합니다. 리게는 기술, 의학, 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러 영어권 대학교가 있습니다. 덕분에 라트비아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조용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더 오래 머물거나 가족을 데려올 계획이신가요? 미국 시민권자는 180일의 쉥겐 지역 체류 기간 중 90일 동안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라트비아의 행정 처리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서류 작업이 많고 때로는 담당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무심하게 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인내심은 이 나라에 정착하기 위한 필수 패키지 중 하나입니다. 리가가 라트비아의 두뇌라면, 시골 지역은 이 나라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아주 광활하죠. 라트비아 국토의 절반 이상은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소나무와 자작나무, 이끼 낀 덤불이 가득한 땅이죠. 버섯과 늑대, 스라소니가 살고 자신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정적이 흐르는 곳입니다. 라트비아는 축복받은 자연을 품고 있습니다. 푸른 숲은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며 낚시하기 좋은 평온한 호수와 숨 막히게 아름다운 해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의 자연은 단순히 방문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를 재충전해 주는 곳이죠. 이교도 전통의 뿌리를 둔 이 숲은 과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병을 고치고 결혼을 했던 장소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라트비아인은 조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버섯을 따러 숲으로 향합니다. 재미가 아니라 식량을 위해, 그리고 의식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죠. 시골 곳곳에는 수천 개의 호수가 흩어져 있습니다. 탁 트인 호수도 있고 오래된 언덕 사이에 숨겨진 호수도 있죠. 대부분은 잔잔하고 조용하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패들보드 요가나 제트스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에 진력해 거울 같은 수면과 아비새의 울음소리를 상상해보세요. 그 곁에는 조용히 다궈지고 있는 수제 나무 사우나가 있을 겁니다. 현지인들은 서두르지 않고 필터나 해시태그 없이 이 호수에서 낚시와 수영을 즐기고 허브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해안가가 있습니다. 라트비아의 서쪽 끝은 발트해와 맞닿아 있는데 아무도 이 존재를 모른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한적합니다. 소나무 숲을 뒤로 한 채 부드럽고 황금빛인 모래사장이 수 킬로미터나 이어집니다. 가끔은 1시간을 걸어도 아무도 마주치지 않을 때도 있죠. 공기는 상쾌하고 바닷물은 차갑습니다. 캘리포니아나 지중해에서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종류의 사치죠. 겨울은 깁니다. 하늘은 몇 주 동안 회색빛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늘 화창한 날씨나 열대 지방의 분위기를 갈망한다면 라트비아 생활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주요 도시 밖의 인프라는 최소한이라. 구석구석 탐험하고 싶다면 렌터카는 거의 필수입니다. 그리고 미국식의 화끈한 환대에 익숙한 분들에게 시골 지역 라트비아인들은 다소 무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람들은 천천히, 그러나 진실하게 마음을 엽니다. 라트비아 문화는 오래된 이교도의 뿌리와 시적인 감성, 그리고 깊은 의미로 고동치는 거대한 흐름과 같습니다. 매년 하지 무렵, 라트비아는 모닥불과 민속 문화로 뜨겁게 타오릅니다. 야니자니라고 불리는 이 밤은 아마도 이 나라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신비로운 밤일 겁니다. 시골 저녁에 모닥불이 타오릅니다. 사람들은 참나무 잎이나 야생화로 만든 화관을 씁니다. 허브 맥주를 마시고 고대 노래를 부르며 불운을 태워버리기 위해 불꽃 위를 뛰어넘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읊조리고 별빛 아래에서 입을 맞춥니다. 거칠면서도 격조 있고 오래되었지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축제죠. 5년마다 열리는 송앤댄스 페스티벌 노래와 춤의 축제는 모든 지역에서 온 수만 명의 라트비아인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대규모 합창을 하며 최면을 거는 듯한 일사불란한 민속 무용을 선보입니다.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예술가는 제게 라트비아에서는 침묵조차 우리 언어의 일부입니다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바로 포옹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두세요. 라트비아인들은 내성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과한 친절이나 즉흥적인 저녁 식사 초대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건 차가움이 아니라 솔직함입니다. 일단 마음을 얻으면 관계는 확실해집니다. 라트비아인들은 거칠애 뿐인 매력보다 훨씬 깊고 의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라트비아를 맛볼 시간입니다. 진짜 맛을요. 검은 빵, 분홍색 수프, 그리고 블랙 발삼이라 불리는 음료를 만날 준비를 하세요. 라트비아의 음식은 소박하고 든든하며 정직합니다. 화려한 소스나 과한 플레이팅은 없습니다. 그저 조용한 손길로 전해 내려온 느린 조리법이 있을 뿐이죠. 호밀빵은 주식입니다. 다른 요리로는 피라기, 달콤한 호밀파이, 그리고 차가운 비트 수프가 있습니다. 라트비아 호밀빵은 우리가 흔히 먹는 부드럽고 폭신한 빵이 아닙니다. 색이 어둡고 밀도가 높으며 약간 시큼합니다. 라트비아인들에게 이 빵은 신성한 존재입니다. 지역마다 고유의 방식이 있는데 어떤 것은 캐러웨이 씨앗을 넣고 어떤 것은 겉면이 바삭하며 어떤 것은 꿀로 단맛을 냅니다. 모든 식사에 이 빵이 나옵니다. 두껍게 썰어서 버터를 듬뿍 바르죠. 수프나 훈제 생선과 곁들이기도 하고 그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빵만 먹기도 합니다. 현지인들은 식탁에 호밀빵이 없으면 그건 식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피라기 피라이라기, 베이컨과 양파를 채워 구운 작은 빵으로 따뜻하고 배를 채워주어 모든 가족 모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욱스타, 주파 아욱스타, 수파 차가운 비트 수프입니다. 선명한 분홍색이라 처음에는 낯설어 보일 수 있지만 사워크림과 딜, 삶은 계란을 곁들여 여름에 먹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그리고 블랙 발삼이 있습니다. 뿌리, 꽃, 베리류를 포함한 24개 이상의 재료로 만든 어둡고 진한 허브 리큐어입니다. 현지인들은 감기, 시련, 그리고 긴 밤을 지낼 때 이것이 보약이라고 믿습니다. 관광객들은요, 첫눈에 반하거나 평생 잊지 못할 표정을 짓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블랙커런트 주스에 섞어 마시거나 뜨거운 물과 레몬을 곁들여 보세요. 하지만 딱 한 번은 꼭 시도해 보세요. 채식주의자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비건에게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의 많은 요리는 유제품, 고기, 달걀에 크게 의존하거든요. 하지만 리가의 현대적인 카페들은 이런 흐름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전통 음식을 건강하게 재해석한 메뉴를 원하신다면 미스터 폭스, 미트 미이티 혹은 더 비기닝스 같은 곳을 찾아보세요. 이제 정리해볼까요? 라트비아는 북유럽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는 190만 명입니다. 발트해, 연안의 아담한 나라인 라트비아는 북쪽으로는 에스토니아,
남쪽으로는 리투아니아, 동쪽으로는 러시아,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비행기로 베를린, 코펜하겐, 스톡홀름, 크라쿠프, 헬싱키까지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시즌에 따라 다르지만 왕복 42,000원에서 84,0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말이죠. 알프스에서 긴 주말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폴란드의 산맥이나 에스토니아 기차 여행은 어떤가요? 쉽고 저렴하게 가능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는 것은 쉥겐 지역 전체를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곳에는 슬라브적인 영혼, 따스함, 우수, 음악, 그리고 미신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유럽 특유의 효율성, 현대적인 인프라, 정확한 기차 시간, 군더더기 없는 행정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작은 마을까지도 깨끗한 거리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핀란드만큼 춥지 않고 발칸반도만큼 혼란스럽지 않으며 스칸디나비아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곳은 딱 적당한 곳입니다. 리그에서는 영어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특히 젊은 층이나 상점, 카페, 관광 및 IT 관련 종사자들과는 문제없죠. 하지만 수도를 벗어나면요, 작은 마을에서는 영어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연세가 있으신 많은 라트비아인은 라트비아어와 러시아어만 구사하며, 러시아어는 대화 상대에 따라 깊은 역사적 감정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전통과 현대가 독특하게 어우러진 곳이며 매우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고 그들 중 다수가 솔직히 혼자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 아름다움을 위해 이곳에 오고 그 의미를 위해 이곳에 머무르시겠습니까? 긴 겨울과 소박한 월급, 그리고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걸리는 조용한 사람들에게 적응할 수 있으신가요? 미국의 치열한 번아웃을 발트해의 적막함과 바꾸시겠습니까? 사랑이 천천히, 그리고 정직하게 타오르는 이 땅에서 사랑에 빠질 용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